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늘어나고 있죠? 앞 15일치 데이터만 잘라서 X축에 있는 틱 정보 45도 꺾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들 시세 주안값으로 박스 수렴 그래프 그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쑥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때가 참 변동폭이 많네요. 이 날들이. 그쵸? 파이썬 멘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멘토 조인성입니다. 자, 벌써 7장입니다. 7장에서는 주식 시세 현황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른 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웹 기반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 있는 주식 시세 정보를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웹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학습 목표 보시면 웹 스크래핑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 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크롬이나 사파리와 같은 웹 브라우저와 이 서버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규약인 HTTP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인 HTTP 요청과 응답, request와 response죠. 이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루프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웹페이지에 있는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쭉 한 번에 로딩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웹 스크래핑이랑 웹 크롤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웹 스크래핑은 이렇게 긁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스크래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웹 크롤링의 크롤링은 기어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링크를 추출해서 다시 그 페이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통 웹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웹 스크래핑 개념을 다 합쳐서 그냥 웹 크롤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분리해서 웹 크롤링 자체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웹 스크래핑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고요. 문제를 먼저 정의해 봐야겠죠. 자, 직장인 지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꽤 목돈이어서 수익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주식 시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각화를 하겠다는 게 이 지위의 요구사항입니다. 지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거나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식 시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항공권 비교하는 사이트나 숙소, 렌트카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들이 대부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크롤링을 해서 추출한 페이지를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가져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내용을 웹 스크래핑 기술을 끌고 와서 자기 데이터에 집어넣어 놓고 보여주는 형태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2절에서는 웹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웹의 탄생이라든지 HTML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끊이지 않는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 HTML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표준 마크업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HTML 구성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HTML 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왜냐면 웹사이트에서 추출하려면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추출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HTML 분석하는 거, 태그 같은 거 설명하고 있고요. 웹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본책 같은 경우는 크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모두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HTML 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3절에서는 웹 스크래핑이 등장합니다. 자, 그 웹 스크래핑 대상이 있어야겠죠. 제가 주식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네이버 금융 사이트 활용을 했고요. 네이버 금융 사이트에서 제가 책을 집필한 그 시점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일별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 한 개의 종목으로 와서 시세 페이지에 와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있죠. 여기는 데이터. 이게 중요합니다. 일별 시세만 별도로 업데이트하는 URL 주소를 찾는 거.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 네트워크 탭 있죠. 네트워크 탭 통해서 이 페이지를 리프레시 했을 때 어떻게 URL을 추출할 수 있는지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하나의 이 페이지 추출하는 리퀘스트를 선택을 해서 URL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HTTP 규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웹브라우저와 서버의 통신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 요청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동적인 데이터는 서버에서 가지고 오고 정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가 이 데이터를 합쳐서 다시 리스폰스를 보내면 결국 웹브라우저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HTML 규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웹브라우저에 있는 HTML 분석기, 일종의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변형을 해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과 응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HTTP 요청 주소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요청 헤더 및 유저 에이전트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드리고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저 에이전트라는 것은 리퀘스트를 요청한 주체가 무엇인지를 저장한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가 비어 있거나 서버 단에서 원하는 유저 에이전트 정보가 넘어오지 않으면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마치 웹브라우저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라는 식의 데이터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 에이전트가 중요하고요. 페이로드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응답 온 내용을 보면 결국 HTML 페이지가 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서 데이터를 구성한 HTML 페이지가 다운로드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해야겠죠. 웹 스크래핑 가능 유무 확인하는 방법 미리 말씀드렸고요. 웹 스크래핑이 서버 단에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을 하면 이 웹 스크래핑을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스 코드를 잘못 짰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무한 루프를 돌면서 요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버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서버 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 가능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소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스 코드가 동작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내 소스 코드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트러블 슈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서버에서 막아놓은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미리 웹스크래핑 가능 유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버에서 응답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페이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저 에이전트를 세팅을 하지 않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부를 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청 헤더에 값을 설정해서 웹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은 모질라 5.0이라고 써놓고 헤더를 세팅해서 해보면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HTML 페이지를 가지고 왔으면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야겠죠. 그게 바로 테이블 태그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별 시세 쪽에서 인스펙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일치된 이 태그 쪽으로 커서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테이블 태그 안에 있는 이 값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이 값들을 가져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판다스의 read_html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와서 개수를 확인해 보면 두 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 두 번째 테이블은 웹페이지 데이터 밑에 페이지 넘기기를 할 때 번호 보이는 이거를 테이블로 구현을 한 케이스인 거죠. 이거는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 설명드리고 있고요. 웹페이지 URL 분석하는 방법, 여기 지금 페이징 처리 관련된 거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잘못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가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페이지를 나눠서 보여주는 것, 페이징 처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여러 개의 페이지로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라는 개념 먼저 설명드리고 있고요. URL 주소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 페이지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죠. 이건 선택한 종목이고 이거는 페이지다.
자,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만 빠진 걸로 URL 집어넣고요. 여기 보시면 폼을 한번 돌고 있어요. 근데 레인지 보면 1부터 2까지니까 1만 한 번만 수행이 되겠죠. 페이지 넘버 1이 들어오고 나서 이 1을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해서 합치면 이게 풀 URL이 되겠죠. 자, 이걸 로그라고 하는데 현재 루프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남겨놓은 일종의 추정용 문자열이고요. 로그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 지금 헤더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 삽입한 헤더 집어넣어서 풀 URL 넣어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내면 페이지가 돌아오겠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테이블만 추출한 다음에 그 내용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결국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풀 URL 첫 번째 페이지 넣었더니 15줄을 추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텍스트 로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손치 제거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넌 데이터 보이시죠? 지난번에 무슨 프로젝트였죠? 그 전세계 개발자 현황 분석하는 프로젝트 보면 데이터가 듬성듬성 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레코드에서 일부 데이터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 설문을 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줄 전체가 지금 다 넌이죠. 이런 데이터들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어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거를 하면 됩니다. 나는 not a number라는 건데 삭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drop na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in place true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all tables에 있는 데이터 메모리에 있는 객체가 바로 수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false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가 false죠. 디폴트가 false면 객체에 있는 값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값이 리턴이 되죠. 반환이 되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실제로는 변경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번에는 10개 페이지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레인지 부분 바뀌었죠. 1에서 11까지. 나머지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가 찍히겠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루프가 돌면서 15줄씩 계속 추가를 하고 있어요. 갖고 온 데이터 결손치 제거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개 로우 들어왔네요. 자, 그럼 시각화 해야겠죠. 주식 관련된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그래프가 바로 상자 수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 플랫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25%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나오기보다는 어느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대상 데이터를 추출하면서 한글 열 이름을 영문으로 변경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설치하신 폰트에 따라서 그래프 라벨이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책에다가 이걸 한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기 위해서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간단한 영문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영문으로 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columns라는 변수에다가 맵을 집어넣죠. 그래서 renam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컬럼이 바뀌었죠. 변경되지 않은 전일비랑 거래량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건 제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 필요 없는 열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drop 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 필요 없는 컬럼 집어넣어서 넣으면 삭제가 됩니다.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중원값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여기 중원값 들어갔죠. 그래서 집계를 위한 달 정보 제가 추가했고요. 그 다음 색임 변경하고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쁘게 데이터 정렬된 거 볼 수 있고요. 각 데이터마다 달 정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2차 공부도 끝냈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기본 선 그래프 이제 뭐 쉽게 하실 수 있죠. all tables에다가 path, dot, lines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간단하죠. 선 그래프 구역별로 나눠서 확인하는 방법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자른 거 볼 수 있죠. 처음부터 15까지 15개 일자만 잘랐겠죠. 그래서 보여주고 있고요. 상자 수용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컬럼 주황값 집어넣어주고 months 달 단위로 나눠줘. 그래서 박스 플롯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얘는 되게 길죠.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가다가 훅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25%니까 여기가 지금 최대치, 여기가 최소값,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위에 여기까지가 25%, 나머지 25% 여기니까
중앙값 50%부터 25%까지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낙폭이 크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렸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는 조금 왜곡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fully 전체 다 한 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사신 분들은 이때 안 팔았으면 이때 가서 우시겠죠. 마무리합니다. 지난 100일간 해당 종목 시세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디스클레이머죠. 이 분석 내용은 주식 전문가의 분석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프만 보고 설명드린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참조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 데이터 분석하셨는데 그걸 보시고 뭐 투자를 했는데 이슈가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세 잘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파이썬 멘토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직접 풀어보기 문제 해볼게요. 아까 전에 100일치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종목을 그냥 바꿨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솔직히 소스 코드가 바뀔 게 별로 없겠죠. 이 종목 번호만 바뀌면 돼요. 그럼 소스 코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소스 코드 작성하기에 앞서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URL부터 추출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코덱스 2003 사물 인버스 여전히 탑 종목에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URL에 코드 번호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별 시세 추출하는 방법,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일별 시세가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펙트 룰이라고 말씀드렸죠. 검사, 한국말로는 검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탭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페이지 번호 있죠. 여기 하단에 페이지 번호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녀석이 제가 방금 실행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헤더 내용 보시면 여기 URL 보이시죠? 여기에 페이지 넘버 보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URL입니다. 그 URL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끝에 페이지만 뺐죠?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 넘버 집어넣어주고 로고 남기고 응답 받아오고요. 첫 번째 테이블 값 뽑아서 로고 찍어주고 all tables라는 데이터 축적용 데이터 프레임에다 테이블을 concat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페이지 가져오겠죠. 자, Shift Enter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지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늘어나고 있죠. 1부터 10까지 지금 URL에 이 페이지 번호만 변경을 해서 계속 던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all tables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겠죠. 그럼 결손치 제거하겠습니다. drop NA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열 이름 영문으로 변경하고 필요 없는 열 제거했고요. 중위값 계산하는 로직 집어넣고, 여기 조금 생소한 역슬래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줄 작성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소스 코드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이어가겠다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스 코드 쉽게 보시려고 이렇게 줄넘김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한 코드입니다. 책에는 아마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데이터만 잘라서 먼스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인덱스 색인 날짜로 바꿔주고 정리를 하고요. 데이터 확인해 볼게요. Shift Enter.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예쁘게 잘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인값 잘 들어갔고요. 월 데이터 들어갔고요. 전체 데이터 숫자 데이터 선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앞 15일치 데이터만 잘라서 X축에 있는 틱 정보 45도로 꺾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프가 재밌네요. 그 다음 일일 시세 주안값으로 박스 수형 그래프 그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살짝 올라가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양상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때가 또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23년 1월입니다. 최근 데이터네요. 그죠?
책에서 보시는 내용이랑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분석한 결과의 데이터 범위를 1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1번 결과와 비교해서 각자의 분석 결과를 나열해보자 라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럼 소스코드 한번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소스코드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데이터를 1년치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37로 바뀌었다는 부분, 레인지의 두 번째 인수가 37로 바뀐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1번에서 실행했던 그 변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ll tables year라는 변수 새로 만들어줬고, 소스 변경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 제가 미리 실행을 해왔는데, 여기 1에서 지금 37까지 도니까 첫 번째부터 36번째까지 돌겠죠. 쭉 보시면 36번째까지 총 525개 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손치 제거하고 열 이름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필요 없는 열 제거하고 주인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월 정보 열 추가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여기 지금 날짜로 색인 지정했죠. 그 다음에 정렬하고 값 확인하는 거 소스코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그 변수의 박스 플랫 매수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주인값 집어넣고 월 단위로 보여줘라, x틱은 45도로 꺾어달라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 플랫 상자 수렴 그래프 만들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쑥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때가 참 변동폭이 많네요. 이 날들이.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하고 한번 비교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약 페이지 가셔서 이번 장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른 프로젝트랑은 굉장히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웹에 대한 개념 설명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웹 스크래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웹페이지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를 포함한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소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검색엔진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인수한 또 다른 회사를 보면 결국 이 웹 크롤링 하는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 제품에 녹여 넣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검색엔진 회사에서도 결국 데이터 수집하는 도구로 웹 크롤링, 웹 스크래핑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활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값진 장이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으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예고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장은 조금 전에 읽어왔던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 미래 데이터, 이 주식 시세의 미래 데이터를 예측해 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 장표를 추가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서.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예측 알고리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미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다음 장에서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에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썬 멘토 조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요. 안녕. 파이썬 멘토